안녕하세요. 저는 박현상입니다. 우리 815 머니톡 식구분들, 가족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매매 잘 하셨나요? 저희끼리 인사할 때는 매매 잘했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가끔 직원한테 담소를 나눌 때 매매 중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면은 집중하고 있을 때 말 걸면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는 극히 집중하기 별로 없었더라고요. 시장이 오후에는 굉장히 한산했고요. 오늘 찐시황 5월 23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현상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헷갈리네요. 자, PT 첫 번째 화면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두더지 게임이라고. 저는 하루에 장을 마치고서 오늘 장이 어떻는지를 조금 공유를 하고 직원들끼리도 얘기를 하고 특히 요즘은 전업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제 고객들이랑 특히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매매하시는 분들이랑 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매매해드리는 고객님들에게는 일단 아직은 때가 아니다. 조금 기다려보자. 왜냐면은 매매가 그렇게 잦을 필요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일단 두더지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파도를 잘 타면 썩 나쁘지는 않다. 그렇지만 올라가는 종목들을 쫓아잡으면 두더지 게임 아시죠? 이렇게 딱 맞으면 또 빠지죠. 그런 일들이 아직은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제목을 두더지 게임으로 지으면서 오늘 찐시장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첫 번째 PT 보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렇게 써놨어요. 5월달 메인 순매수는 국장 반도체 이렇게 써놨는데 잠시 HTS 보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요. 제가 HTS 켜볼게요. 오늘 시장 어땠나요? 거래소가 2567포인트, 한 10포인트 정도 올라서 끝났고요.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은 윗꼬리가 조금 달린 약간 안타까운 모습. 그렇지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온 나름 최근 일주일 정도는 나쁘지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좀 볼까요? 코스닥은 지금 한 3일 정도 양봉이 나온 상황인데 최근에 너무 올라섰기 때문에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약한 편이긴 하지만은 그러더라도 오늘 0.8% 정도 뭐 이따 종목들이라든 섹터는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지만 일단 2차 전지가 좀 견인을 하면서 오랜만에 코스닥이 어제에 이어서 이틀 정도 나름 상승세를 이뤄왔다. 기술적으로 말씀 좀 드리자면 여기 보이시죠?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거죠, 요거. 저는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를 개인적으로 좀 변곡이라 생각을 합니다. 5일선, 21선, 61선이 모였던 자리에서 거래는 지수상의 거래를 보기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거래가 적당한 상황에서 일단 양봉으로 틀어서 올라왔다라는 점이 일단은 코스닥 시장에서 그렇게 되면은 전 저점 모여있는 부근 정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지지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수준까지는 일단 밀리더라도 부담 없겠다. 일단 시장은 어느 정도는 안정을 찾는 중이다 라는 부분이 일단 시장을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랑 지난주 금요일부터 제가 뭐 다른 방송도 나가고 뭐 이것저것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뭐 신문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7만 전자 가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 얘기를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기사상에서 봤을 때 있잖아요. 그냥 저는 이런 수치를 그냥 뽑잖아요. 뽑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유한타증권 T레이더 기준으로 3400 파워투자자 동양에서 그죠? 동양에서 올해 1월 1일 날부터 올해 5월 23일까지 수급을 뭉쳐봤더니 이게 수량도 할 수 있고 금액도 할 수 있죠. 금액으로 뭉쳐봤더니 여기 보이시죠? 외국인이 11조를 산 겁니다. 원래 그렇게 때렸었던 그렇게 때리기만 했었던 외국인들이 11조나 매수를 했어. 근데 뭐 샀느냐라고 제가 미리 띄워놨어요. 띄워놨더니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9조 샀더라. 그죠? 삼성전자 9조 샀더라. 현대차를 1조 2천억을 샀더라. 그죠? 뭐 이거 ETF 빼더라. SDI를 9천억을 샀더라. 기아를 5천억을 샀더라. LG전자 빼놓고는 그래도 올해 적당히 우상향한 대형주들이긴 한데 그죠 여러분들? 일단 11조 중에서 9조를 들이다 쌌다라는 점은 코리아를 샀을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코리아를 샀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를 산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소형주들을 좋아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특성상 삼성전자가 살아 있어야지 소부장도 좋고요. 삼성전자가 내포하고 있는 사업부들, 반도체, 휴대폰, 뭐 기타, 홈, 가전 여러 가지 부분 자체가 제대로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워킹을 해야지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에게 삼성전자만 샀어 라고 치부하기에는 삼성전자의 뭐라 그럴까요? 뚝심 삼성전자의 중요도가 굉장히 큰 시장은 맞죠. 그래서 어찌됐든 11조 중에서 9조를 삼성전자에 샀다. 이게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9조까지 회자되고 난리가 났다 치겠습니다. 그죠? 오늘 시황보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005930 그러면은 자 여러분 이제 집중할 때 네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집중하게 되신다고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제 누군지 알아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중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죠. 사람이 말을 할 때 그죠 대답해 주는 게 얼마나 큰 원동력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찌됐든요. 왜 지난주 후반때부터 삼성전자가 7만전자 혹은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라는 것으로 주목을 받았는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한번 10초만 토론의 시간을 가지시죠. 써주세요. 왜 그럴까요? 올라서 그렇습니다. 막상 4월 달에 삼성전자 콩콜에서 감산한다고 얘기했고요. 그죠? 기타 여러분들을 다 얘기를 했는데 왜 언론상에서는 굳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구조를 샀내느니 뭐했내느니 나왔을까? 그죠?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언론 혹은 주식을 하는 우리 투자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이때 그죠? 6만 5천 원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때 편하게 6만 2천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가 요 박스가 얼마입니까? 거의 한 달 반, 거의 2달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이 2달 동안에는 삼성전자 감산을 했던 뭐 했던 왜 시장에서 그 얘기가 안 나왔는데 이때 나왔느냐 라고 봤을 때는 가격이 올라서 그렇다. 그죠? 그러면 이럴 때 경험적으로 항상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뉴스에서 혹은 증권사에서 추천이 나오면 고점이다 라고 해서 어떤 투자자분은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분도 뉴스에 나왔으니까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삼성전자 이런 얘기도 하실 정도로 항상 뒤통수를 좀 맞았던 게 현실인 거 저도 이해를 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한번 제 얼굴 비춰주시죠, 피디님도. 요거를 한번 좀 뜯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시장도 시장인데 자 우리가 2월달 3월달에 챗 GPT 열풍으로 그렇게 AI 열강을 하다가 열강하지 않은 지가 한 달 반이 됐습니다. 왜요? 관련주들 주가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막상 그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정말로 챗 GPT 시대, AI 시대가 내 앞에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주식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요. 바드 있죠, 바드. 바드가 지난주에 나왔었죠, 한국어 버전이. 그래서 제가 영어는 못하니까 딴 건 못 다운받았었고 바드 한국어 버전을 다운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박현상 차장 양력이라고 제가 치고 바드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저는 2007년도 입사하고 지금 차장인데 제가 2014년도 입사하고 또 뭐라 그러더라. 제가 지위가 연구원이라 그러고 전 연구원 아니죠. 연구원 애널리스트니까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역시 틀렸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챗 GPT 종목들이 AI 종목들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틀려 안 움직여. 그죠? 그러다가 최근 한 3일 됐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는 진짜 되나? 제가 다시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가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혹은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때는 증권사에서 추천을 해서 혹은 누가 올려서 막 그런 음모론도 많이 있죠. 올려서 라는 것보다는요. 일단 어느 정도 가격대가 유의미한 가격대 올라왔을 때 회자가 되는 게 지금의 시장의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계속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요. 반도체 업황이랑 AI를 왜 얘기를 했느냐 했는데 막상 제가 지난주에 쭉 뉴스플로우 살펴보니까 DDR5 재고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아시다시피 DDR5 재고가 많이 줄어들었다. DDR4 같은 경우는 한 9주에서 10주 정도 재고가 있는데 5 재고가 줄어들었다. DDR5 같은 경우는 AI 같은 연산이 많이 들어가는 D램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AI 시대가 성큼 하드웨어적으로도 다가온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판단. 두 번째, 키옥시아랑 웨스턴 디지털이 지난주에 합병이 나왔었고요. 마이크론이 올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랐고요. 어찌됐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짬뽕이 돼서, 그죠, 여러분들? 짬뽕이 돼서 반도체 경기가 만들어졌고, 이것들을 제대로 판단, 혹은 이것들을 드디어 반도체 DRAM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판단한 외국인들이 최근 며칠 들이다 매수를 하는데 5월달 거 볼까요, 그러면은? 5월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서, HC에 돌아와서 5월달 건 볼게요. 지금, 그러면은 아까 1월부터 5월까지는 11조를 샀는데, 요걸 날짜를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1월이 아니고, 5월 1일부터 똑같이 종목별 순매수도 바꿔볼게요. 5월 1일. 그러면 볼게요, 여러분들. 5월 달에 외국인이 코리아 주식을 2조 2천억을 샀는데 1조 2,500억을 삼성전자를 샀고 4,200억이 하이닉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1조 한 7천억 정도 되죠. 그러면은 대충 한 70%, 80% 이상을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산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뭘 샀을까요? 그렇죠. 5월 달에도 역시 반도체를 산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주 마이크론 상승, 합병, 웨스턴 디지털 합병, 그리고 D램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 현물 가격은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이렇게 빠졌다가 요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티는 안 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뉴스 플로우를 살펴보면은 삼성전자에서 뭔가 수주를 받을 물량을 줄 때 오른 가격으로 준다느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뒤엉키고 어떤 믹스가 되면서 반도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왜냐하면 감사한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는구나. 외국인들은 이렇게 배팅을 한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지금 경기 보면은 지금 코리아 주식 살 때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경기요, 진짜 안 좋은 거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 와이프가 은행에 다니는데 인천 쪽에 최근에 문제가 있었던 그쪽에 뭔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대출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시죠? 실물 경기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주식을 여러분들만큼 혹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해본 제 입장에 봤을 때는 막상 주식은 실물 경기를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했던 것 같고요. 반도체 경기도 한 몇 달 정도 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선행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서 킹 반영이라 그러죠. 선반영이라 그러죠. 그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중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5월 23일인데 한 11월, 12월 연말쯤 가면은 와, 경기가 드디어 좀 좋아지고 있구나.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구세군이라 그러죠. 띠릉띠릉 하는 거. 요거 봤을 때 생각보다 좋은 연말을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은 우리 일반 서민들의 뭔가 주머니 사정보다는요, 기업 이익의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기억을 해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좋게 나왔죠. 그렇지만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다른 종목들의 실적의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의 추정치를 드립다 많이 미리 꺾어놨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반기에 대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의 상향 가능성, 그거를 포워드 EPS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포워드 EPS의 상향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 그래서 이런 내용이 뭐 증권사 투자 전략으로 어제 오늘 나오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형주로 사야 된다, 시클리컬 업종을 사야 된다, 이런 거 나오긴 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은 주식하는 제 입장에 봤을 때는 항상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물 체감 경기보다는 기업의 어닝, 실적 상향 여부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작용을 해서 주식시장으로 오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약간 반도체 얘기하고 우리 시장 얘기하다가 좀 약간은 좀 섞였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이런 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단은 지금 선베팅이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일단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선물 매수 이런 부분은 외국인들은 요즘 워낙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한 줄 했는데 한 줄 했죠. 한 줄 했는데 지금 16분 지났어요.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CFD 신용 등 수급 경색을 외국인이 채워줌, 요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은 결인데요. 자, 얼굴 보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 제가 화요일 날 왔었죠, PD님. 화요일 날 왔었는데, 지난주 화요일까지는요, 장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막 화를 냈다기보다는 수급이 안 좋은 게 너무 아쉽다. 왜 하필 코리아 증시는 CFD든 신용이든 이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대로 워킹할 수 있는, 신나게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 그때 좋아지고 그때 템베거 나오고 그러느냐. 항상 그래왔지만 계속 그랬던 게 아쉽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끄덕끄덕 기억나시면 1 한 번만, 기억나요? 이렇게 한 번만 써주시면 우리 실시간 참여하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수급을 누가 채웠냐면은 한 이틀 있다가 외국인이 채웠어요. 그죠? 지난주 한 수요일 목요일부터 채워지는데, 이게 조금은 아이러니한 게요. 요 얘기는 제가 딴 얘기를 잘 못합니다. 우리에서만 얘기를 할 텐데 이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출근을 할 때, 지난주 기준 출근을 할 때 뭐 쪽지를 봤습니다. 뭐 텔레그램에 쪽지 많잖아요. 보니까는 최근에 신용을 중단했었던, 자기 자본 비율 때문에 그러죠. 중단했었던 뭐 증권사 2군데서 오늘부터 신용을 다시 재개한다라는 내용을 봤어요. 물론 그 증권사 매매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좀 들어오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시장이 좋아지더라고요. 지난주 목요일부터인가 아마 좋아졌을 겁니다, 코스닥은. 왜냐면은 약간 눈치를 봤던 거죠. 진짜 좋아지나? 살만한가 하는데, 그 중간에 뭐예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외국인들 반도체 사니까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소부장도 들어오고 다른 바이오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기관들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뭔가 시장을 적극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베팅하기보다는 여전히 종목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은 엔터, 내일은 2차전지, 이런 식으로 기관들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고요. 거기서 추가적인 뭔가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들의 배팅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나오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제 이번 주 조금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애매모호한 시장에서는 무분별한 손절이 더 악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살아났을 때 그때 내가 현금 가지고, 그러니까 살아나기 전에 내가 현금 가지고 버티는 한이 있더라도, 있는 것들, 이 기양 빠진 상황에서 뭔가 올라오는 기대감이 있는 시즌에는 내가 뭘 하려고 바꾸고 손절치고 이런 행위들 자체가 굉장히 더 독이 되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몇 번 드려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런 얘기는 잘 드렸던 것 같다. 그리고 가끔 많이 빠졌다가 올라올 때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4월 달에 한 달 동안 코스닥 빠질 때 SG증권발 때문에, 그때 제가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손절 금지 구간이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다 마무리가 되진 않았지만 그러더라도 털릴 만한 종목들 다 털렸기 때문에 뭔가 내가 그것들 때문에 장이 바로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조금 느낌 오시죠?
어찌됐든 이런 시장의 느낌이라든지 뭐 매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안 하죠. 매매에 대한 뭐 느낌이랑 필링이 맞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주 나와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 끄덕끄덕 하실 정도만 하시고, 이런 의미에서 제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 번씩 빡빡빡 눌러주시는 것도 일단 포인트가 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눌러주시면 내일 한 15% 수익 나실 겁니다. 눌러주시는 거 의리입니다, 의리. 오케이. 그리고 요걸 좀 써놨어요. 다시 PT 들어가서 말씀드리면은, 무난한 시장, 방향성보단 단기 매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아까 제가 두더지 게임이랑 비유한 것처럼 같은 의미일 겁니다. 매매 해보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오늘은 엔터가 빠졌다고 올라갔고 어제는 좀 밀렸었죠. 그죠? 어제 조선 한번 확 튀었었고요. 조선이. 그죠? 기억나시죠? 반도체 이틀 튀다가 또 밀렸고요. 뭐 많이 밀리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순환 매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올라갈 때 쫓아잡으면 물립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불리시하게 올라갈 걸 쫓아잡아도 되는 구간은 아직은 아니다. 될 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될 때는. 그죠? 아직은 아니고, 엔터도 주도주 위치로 쫙 올랐는데 지금은 트레이딩 구간으로 바뀐 것 같아요. 막 올라가던 구간에서, 뭔지 아시죠? 실적의 환장에서 크게 샀었던 구간에서 드디어 실적 발표가 있은 다음에는 스토리가 통하는 시장.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물 좀 먹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무난하고요. 무난하지만 방향성이 갖춰졌다기보다는 단기 매매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일단은 매매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왜 국내 얘기하다가 프랑스, 일본 증시 이런 얘기를 좀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최근에 봤던 보고서 일부러 좀 말씀드리는데, 프랑스 차트 한번 볼까요? 한번 프랑스 오랜만에 한번 프랑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주식에서 해외 주식 종합 차트, 프랑스 까크 지수죠. CAC 40 지수. 지수가 굉장히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차트가 아름답게 이쁘게 나오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죠? 이쁘죠? 그리고 다시 지워서 일본 니케이. 여기 나오네요. 니케이. 지금 차트 보시면은 보이시죠? 이렇게 좋은데, 그 요즘 인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인도야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애플 공장들이 인도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니까는 그렇다 치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왜 이렇게 좋을까? 난리도 아니에요, 요즘.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는데, 이건 상식 삼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프랑스부터 보고 말씀드리면, 프랑스 종목들, 프랑스에 들어가 있는, 프랑스 증시에 상장해 있는 종목들의 시총 상위가 뭘까요, 여러분들? 뭘까요? 에르메스입니다. 루이비통, 이런 것들. 상장 주식수가 상장이 대부분 많은 포션을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데, 올해 거의 16%, 뭐 27% 이렇게 올랐어요. 에르메스 40% 올랐다가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상 보면은 지금 글로벌 소비, 우리 일반인들의 소비는 안 좋다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도 소비가 좋아질랑 말랑, 특히 중국 쪽은 개인들만 살짝 좋아졌고, 그 전반적으로 글로벌 소비, 개인들의 컨슈머들의 소비는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캐펙스 투자가 관련된 시크릿컬 업종을 매매하자라는 게 지금의 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막상 소비들에도 글로벌 소비 양극화가 일단 이런 쪽으로 좀 더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는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프랑스 증시는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일본 니케이요. 니케이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보면은 이 배당이랑 약간 주주환원 우리랑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배당금이 2010년도 기준으로 175엔에서 22년도에 592엔, 그러니까 240% 증가했다고 하고요. 2023년도와 24년도 사이에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리고 22년도 니케이 지수 배당 성향이 41%인데 S&P 500이 참고로 배당 성향이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S&P 500보다 니케이가 좀 더 배당성이 높아진다고 하고요. 높아진 거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헤지펀드라든지 글로벌 매니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당성이 높아지는 니케이 일본으로 좀 투자가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최근 분석 보고서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뭐 우리나라 기업 지배 구조를 얘기할 깜냥은 되지 않지만 일단 국내에서 상장되어 있는 대기업 그룹 집단에서도 이런 일본과 같은 미국과 같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은 오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항상 그래 왔었었죠. 아쉬운 부분이 왜 증자를 하고 왜 이렇게 할까? 차라리 자사주 소각을 하면은 소각한 만큼 주가가 오르게 되거든요. 그죠? 애플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죠. 그렇게 좀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오르면 저도 좋은 거니까. 그죠? 오너들 입장에 좋은 거니까는 그렇게 좀 자사주 소각 통해서 오히려 글로벌 투자 자금을 유치하게 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보고서 보면서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런 것도 최근 시장의 글로벌 트렌드이긴 하다. 그리고 요거 보시죠. 상해 요즘 안 좋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상해 딱 띄었죠. 좀 프랑스 까크 보다가 상해 딱 바꿔보면 이렇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이 정도보단 나은데 나스닥 볼까요? 나스닥 이렇잖아요. S&P 500 이렇고 근데 상해가 이래요. 그래서 잠시 상해 그냥 개인적인 측면에서 뷰를 말씀드리자면 부양책이 빨리 나와야 된다. 미국이랑 싸우긴 싸우더라도 제 자료 좀 보니까는 그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한 5%대 이상으로 좀 잡고 있는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 현재 지금 약간 컨센서스가 한 5.2%, 5.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내가 목표한 성장률보다는 이상으로 조금 나오고 있으니까 굳이 부양책 이런 걸 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일단 지금 중국 증시가 약한 거에 일정 부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중국 관련주들 예를 들어 화학이라든지 기타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이 최근에 약한 이유가 이런 거라고 같이 궤를 이뤄서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중소형 화장품은 좀 다른 경우고요.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일단 시황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왔네요. 어찌됐든 지금 무난한 시장 방향성 단기 매매 프랑스 일본 증시 상해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신용장은 18조 예탁금은 49조입니다. 49조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요 정도 유지하고 있다. 굳이 보여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시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말씀 좀 드리면은 물 좀 마실게요. 자,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부채한도 협상 무지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78번 정도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타결이 안 된 적은 한 번인가 두 번. 그리고 닉슨 대통령 때인가 그때 지대로 안 됐었고 클린턴 때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다가 다시 회복을 했었다. 이런 부분인데 그 나머지 70번 이상의 부분은 다 타결이 됐었던 거죠. 부채 한도는요.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부채의 역사입니다. 부채를 빚을 지고요. 달러를 발행을 해서 달러 패권을 유지를 시켰었던 역사이긴 한데 이번에 6월 1일까지를 X데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까지 부채 한도를 높이는 거를 올리는 거를 타결이 되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도 못 주고 월급이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뭡니까? 공무원들이 나 일 안 해 해버리면 셧다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셧다운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수많은 매크로 혹은 수많은 채널 중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요. 일단 이게 타결된다 안 된다. 점쟁이의 문제고요. 그게 아니고 될 것 같긴 한데 언제 되느냐. 시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얘기도 제가 저번 우리 찐시황 시간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차 전지라든지 그 신재생 같은 업황 그 섹터에 대한 문제일 수 있다. 왜냐하면 보조금, IRA 보조금을 예산 지출 삭감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으로 공화당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미국 사람 이름 외우는 걸 별로 싫어하거든요. 그죠? 그 요즘 블러드도 외우게 되고 맥커시도 외우게 되고 다 외우게 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금통위 위원 이름도 다 못 외우는데 그렇지 않나요? 미국 사람들 외우는 것도 제가 옛날에 주식할 때 이걸 외웠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요즘 매크로를 많이 얘기하긴 합니다. 어찌됐든 시장의 결이 그러니까 매커시 하원 이장이 지난주에 타결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안 됐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왜 이렇게 협상의 스킬이 떨어지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상은 마지막까지 자기 패를 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스스로 조금은 걱정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내용을 열어보니까 뭐 트럼프 퀴즈라는 얘기도 있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찌됐든 저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 얘기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전문가라고 혹은 제가 아는 척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 주식 입장에서 봤을 때 주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6월 1일까지 엑스데이트까지 타결이 안 된다면 미국 증시는 어떨까요? 빠지겠죠. 그죠, 여러분들? 빠질 텐데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일부는 빠질 때 난 밤에 담아야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찌됐든 올라왔으니까 2011년도에도 올라왔으니까 내성이 생긴 거 아닌가? 그때 근무를 하고 있던 제 입장, 그때 주식을 하고 있던 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때 한 두어 달 있다 올라왔거든요. 올라왔으니까는 사는 게 맞지 않나. 그때는 2달 걸렸는데 2~3달 정도? 한 6개월, 제대로 위치 찾는 6개월 걸렸습니다. 근데 걸렸지만 지금은 좀 더 빠르게 제 위치를 찾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글로벌 매니저들, 우리 서학개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때 미국 시장 장중에 빠지게 된다면 물론 그때 가봐야지 알 텐데 일단 밑꼬리가 달려서 소위 나는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투자자분들도 생기지 않을까. 그 내성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요, 요 밑에 여기 좀 볼 텐데 요걸 제 그 다음 주에 써놔서 되는데 조금 이렇게 막상 부채 한도 상향을 타결이 됐다 이후에 그 이후의 시장은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막상 환호를 하겠죠. 그날은 좋겠죠. 그런데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815 채널에서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긴 할 거예요. 아마 하셨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국채 발행을 할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다시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물론 중간에 그 유동성을 다시 흡수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다른 얘기 할 텐데, 어찌됐든 유동성 다시 경색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시 새로운 리스크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하나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 매매할 때 이런 이벤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금리 인상 혹은 다른 뭔가 FOMC 있을 때 그 전에 시장 충격이 없이 올랐으면 지금 시장 충격이 있나요?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오늘 밤엔 제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막상 타결 이후에는 시장이 조금은 질질질질 흘렀었던 경험은 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역시 선반영이다 라고 얘기를 과거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런 부분이 아마 문제 혹은 다시 수면 위로 나오면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 아니냐, 국채 발행이. 이런 부분도 시장이 살짝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유동성이 경색이 되면 어떻게 되죠? 긴축 효과가 발생을 하고, 긴축 효과가 발생하면 금리 인상을 저지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겠다라고 그 다음 단계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뭡니까? 박스권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미리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시장은요. 그래서 올해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박스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른 리스크가 다른 뭔가 이벤트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은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 시총 상위주 기술적 분석 제가 써놨는데 요건 안 하겠습니다. 다 저보다 더 많이 보실 테니까 선배님들도 많이 얘기하니까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아서 요건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그냥 좋습니다. 그냥 애플 좋고요. 그죠? 그리고 이번 주는 FOMC 회의록 그리고 아까 제가 반도체 얘기를 좀 신나게 했죠, 여러분들. 여기가 조금 중요합니다. FOMC 회의록보다는 동그라미 펴놨죠. 별표 한번 칠게요. 우리 시간은 수요일날 밤인가요? 그죠? 수요일 밤입니다. 우리 목요일날 저 출근할 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밤에는 주무세요. 밤에 미국 주식 보는 거 아닙니다. 국장 하시면서. 그래봤자 미국 주식 봐봤자 아침에 국장 매매하시는데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찌됐든 제가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어려울 때 다 보고요. 잠도 안 자고 봤는데 결국은 그날 아침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여튼요. 왜 엔비디아가 중요하느냐? 왜냐하면 최근에 어찌됐든 DDR5든 반도체든 D램 가격 상승에 대한 이끌었던 원동력은 어찌됐든 AI가 발달할 것 같아서 고성능 반도체가 늘어날 것 같으니까는 DDR5가 좋아지고 이런 식의 논리가 형성이 되었다는 게 여러분들께서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AI의 끝판왕인 엔비디아가 그죠?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실적이 잘 나왔는지 1Q가 잘 나왔는지 혹은 2Q 컨센이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할 때가 아마도 반도체의 방향성이 한 번 더 나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저는 엔비디아 주식을 매매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고객들이 사라 그러면 사는 거고 이런 거고 저는 국내만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결이 약간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보다 더 잘하시는 여러분께서 댓글로 써주셔서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어쩔 것 같다. 어찌됐든 엔비디아의 방향성이 반도체 그리고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리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써놨죠. 빠질 때 매수의 분위기. 만약에 부채한도 협상이 제대로 안 돼서 6월 1일 날 미국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 뭘 사야 될까? 미국 시장에서 애플을 사야 될까? 엔비디아를 사야 될까? 이런 빠질 때 매수의 분위기가 조금씩 형성이 되지 않나? 라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도 적당히 넘어왔습니다. 준비한 거대로.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뿅. 섹터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HTS 보면서 얘기해볼까요? 2차전지가 많이 쉬었죠. 그거 다 아침에 다 보셨을 거예요. 차트 띄우기도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시총 상위 단에서 왜 안 바뀝니까? 여기네. 시총 상위 단에서 LNF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래도 5.1%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다 보셨을 거예요. 에코프로 얘는 조금 올랐네요. 그래도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보다는 조금 나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2차전지 양극재, 소재, 다른 종목들 특히 뭐 PNT 이런 거 종목도 실적 되게 좋죠. PNT도 좀 모양이 잡히지 않다가 조금씩은 모양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죠? 제가 모여있는 자리 좀 중요하다 생각을 했죠. 말씀드렸죠. 모여있고 드디어 조금 모여있는 추세를 돌파할랑 말랑 내일까지 오르게 되면 돌파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 형성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 엄청나게 빠지긴 했죠. 특히 우리 뭐예요? 에코프로 보면은 얼마입니까? 82만 원에서 그죠? 60만 원대까지 지금 이렇게 57만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50만 원까지 갔었네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이 빠지긴 한 겁니다. 이것이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고 다시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추세선이 그어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런 채널에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여기서 빨리 이 채널을 뚫고 나오느냐 이런 것도 기술적인 판단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는 이유는 이 종목을 매매하는 거가 아니고 코스닥 시장을 보는 거에 대한 부분도 일종의
투자 포인트 혹은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그리고 다시 여기를 PT로 돌아서 보면은 반도체 쉬니까는 2000원. 근데 막상 반도체가 쉬더라도요. 그렇게 쉰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오늘 100원 빠졌고, 하이닉스 300원 빠졌고요. 근데 막상 밑에서 올라온 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어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쉬었다라기 그래요. 약간 쉰 거죠. 안 올랐으니까 쉰 거죠. 그렇지만은 이 정도 부분은 감내 혹은 이해는 되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기타 소부장 종목들 있잖아요. 제가 이 작은 종목들은 잘 소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작은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고 오늘 플러스 난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이 더 좋은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 써놨죠. AI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좀 얘기해 볼게요. 막상 하이닉스가 이렇게 나름 올해 신고가를 찍을 때요. 제가 어떻게 보면 종목들은 일종의 암기라고 말씀드린 것도 기억을 하는데 이때요. 그죠, 여러분들? 이때. 그죠? 이게 지금 한미가 신고가를 더 세게 썼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하는 혹자분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 나는 박 차장 한미 다음에 이수가 오르더라. 이런 식으로 이수를 매매해서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어찌됐든 한미든 이수든 뭡니까, 여러분들? AI를 대표하는 종목들이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단에서도 움직이고 있다. 그죠? 그리고 뭐 셀바스, 솔트룩스, 마음 AI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기존에 작아서 썼던 기타 AI 관련주들도 움직인 지 한 3일 됐더라고요. 오늘까지 4일째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혹은 챗 GPT 창업자가 6월 초에 오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매매되지 않겠느냐 이런 투자 아이디어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AI도 움직이고 있는데 왜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들이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 혹은 다음번 매매 때 활용을 하셔라. 사실은 한미를 제가 레포트를 쭉 1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살펴보니까는 레포트들이 여기 의견 보면 나오거든요. 썩 좋지 않더라고요. 사실은요.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때 나왔었는데 레포트는 요때 나왔었는데 그죠? 발표하고 나서 요때 나왔었는데 막상 이렇게 뻗는 걸 보니까는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아쉽긴 합니다. 저도 무슨 얘기 하시지 않습니다. 아쉽긴 한데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렇게 움직였다. 이게 지금 움직인 게 팩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각자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PT로 돌아와서 한미 이수 이런 거 얘기 드렸고 누리호 관련주 하락 이게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웃으면 안 되는데 그냥 곧 발표를 하게 되죠. 모멘텀 소멸 시기가 오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경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것만 얘기하죠. 그냥 작은 것들 얘기할 필요 없고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요. 그렇죠? 어제 그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오늘 살짝 빠졌는데 에어로스페이스는 100원밖에 안 빠졌지만 다른 종목들은 2, 3%, 3, 4%씩 빠졌고 내일 발사한다고 하죠. 착착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발사 1회, 2회째 다 봤습니다. 물론 그렇게 썩 성공은 아니었긴 했지만 저는 성공하기를 바라옵니다. 바라는데 성공했을 때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일종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보이시죠?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보는 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봐야지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가 체득이 되고 내가 본 거가 진짜입니다. 누가 얘기한 거 진짜 아니고 가짜입니다. 누가 얘기해 준 건. 왜냐면은 그렇게 손이 안 나갑니다. 그죠? 누가 얘기해 준 걸 따라하는 거는 그것은 로봇입니다. 로봇. 그죠? 로봇입니다. 저는 사람이지
로봇가 아닙니다. 맞죠? 주식은요, 여러분들의 심리가 짬뽕이 돼서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고요. 그만큼 심리가 굉장히 반영을 많이 합니다. 조금 얘기가 세서 그런데 주식 잘하시는 분들, 약간 심리 잘 파악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잘하시긴 하더라고요. 어찌됐든요. 말이 좀 샜는데 잘 센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누리호 관련 섹터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관련주 하락, 그리고 화장품 OEM, ODM 쪽이 움직였다. 오늘 좀 아이패밀리 SC, 뭐 클리오 뭐 몇 개 움직이더라고요. 다 아시죠? 뭐 실리콘2 몇 개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요것도 역시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게 움직이는 게 물론 작은 종목들인데 이게 과연 실적이 좋아서 빡 솟아오는 게 맞는지, 그죠? 근데 그 전에도 우상향은 하고 있었는데 뭘까? 그냥 K팝의 K엔터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일단은 이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중국 향이 없는 종목들이 더 잘 움직이죠. 그거는 종목들 다 아실 겁니다. 몇 개 있죠. 3, 4개밖에 안 됩니다. 각자 판단하시기로 하고요. 바이오가 꾸준하다 써놨습니다. 바이오 개별 종목 얘기하는 거보다는 그냥 아스코, ASCO 있죠. 아스코가 6월 초에 있고요. 한 이틀 후에 초록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모멘텀이 선반영되는 중이다. 그리고 뭐 살까요? 뭐 할까요? 기관들 들어오는 거가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다 나오죠. 그래서 각자 찾으시라는 것도 제가 여러 번 우리 8.15 나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이오가 좋아지는 게 아스코를 앞두고 이벤트로 좋아지는지, 그죠? 혹은 아니다, 뭐 레포트들 보니까 이번엔 찐이다, 진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추후 판단을 할 텐데, 일단은 지금 꾸준하게 특히 신규 상장주들 혹은 아스코에 참여한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는데, 그 중에 빡 이렇게 양봉이 뜨는 것들은요, 여러분들, 양봉이 뜨는 것들은 뭐예요? 뉴스가 나오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뉴스는 제가 미리 알지 못합니다. 누가 알겠어요? 뉴스 띄우는 사람들 마음이지. 그죠? 기업들이랑 소통해도 그걸 아는 건 사기입니다. 사기. 그죠? 그런 거 알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 얘기해 줄라 하더라도 얘기하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얘기도 안 해주더라고요. 아예 안 들으니까는. 그런데도 매매 나쁘지 않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런 거 사기입니다. 사기. 어찌됐든 바이오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얘기가 샜고요. 충전소 어제 오후에 뉴스 나오더라고요. 대기업 집단에서 충전소로 한다 하고, 그것들이 아침에 그 기사가 도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충전소 도배하는 건데, 뭐 진짜 찌는 이거다 뭐 얘기하는데 결국 윗꼬리가 나왔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겁니다. 충전소가 될 것 같아서 미리 눌릴 때 사놨던 분들이 매도를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뉴스 뜰 때 쫓아가는 거 저는 아직까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다. 근데 아침에 여러 군데 텔레그램 채널에서 도배를 하더라고요. 또 충전소 안 보면 됩니다. 그냥 충전소도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주가 뜰 때 양극재 뜨고 음극재 뜨고 충전소 뜨고 이런 식으로 순환 매단으로 이해하는 게, 그럼 내가 미리 길목 지키고 있는 게 어떨까? 이런 식의 그런 매매 흐름을 내가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느냐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빨리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자세다. 그죠? 우리의 자세.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스토리의 시즌이다. 일단 매매 플레이 묻지 말고 내 생각대로. 일단 첫 번째, 스토리의 시즌이다. 저 얼굴 좀 비춰주시고 집중.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주식은 일종의 모멘텀 플레이고요. 최근 시장이 모멘텀은 재료 그리고 일정 플레이입니다. 그런데 5월 15일까지 뭐 아직 발표 안 한 몇몇 회사들이 있긴 있지만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요. 실적 발표를 하면서 뭔가 의료기기든 중소형 OEM, ODM 화장품이든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리가 나오면서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실적 발표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2분기를 준비하는 시즌이고요.
소위 이런 거 있죠.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빠진다. 그죠? 선반영했다. 킹반영했다. 에이, 코리아 국장 나빠. 이렇게 한 시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죠? 지금부터 약 한 달 정도 시즌은 스토리의 시즌입니다. 스토리. 실적이 좋고 안 좋고 혹은 실적이 약간 뭐 퍼가 60배다. 비싸고 안 비싸고 이런 판단을 하는 시즌보다는 오히려 이 한 달 정도의 시즌은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뭔가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더라도 내가 매매 안 하고 저거 1분기 그지까지 나와서 나 안 해. 얘는 퍼 40배야. 나 안 해. 이런 것보다는 소위 스토리, 내러티브가 좀 더 지배하는 시즌입니다. 좀 느낌 오시나요? 느낌 오시면은 좀 어느 정도는 우리 매매 많이 해보셨던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느낌만 오시면 됩니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뭔가 밸류에이션이 쫄아서 난 안 해! 이라는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런 뭔가의 그럴듯한 뭔가 내러티브가 좀 더 종목에 발동을 할 겁니다. 그죠? 요게 좀 더 맞을 거니까는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일단은 매매 플레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묻지 말고 내 생각대로. 왜냐면 내가 이 스토리가 집중한다는 맞으면 소위 약간 흔들릴 때 혹은 어떨 때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내가 이 스토리로 생각을 했는데 물어봤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 틀렸으면 그 사람을 저주하게 되고 욕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특히 이런 시즌에는 매매를 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화면 보시면 여기 써놨습니다. 약간 뭔가 좀 대결 구도로 써놨는데 요즘 방송 가보니까 대결 많이 하더라고요. 시청률이 워낙 안 나오니까 막 대결 하더라고요. 반도체 엔터 2차전지 대 바이오 게임 플랫폼 써놨습니다. 그죠? 반도체 신나게 제가 오늘 얘기했고요. 엔터 뭐 수십 번 얘기했고요. 2차전지 우린 제가 얘기한 더 많이 봤을 겁니다. 뭘까요?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까지의 주도 섹터. 그죠? 그리고 바이오 게임 플랫폼. 지금까지 뭔가 금리 인상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 성장성이 너무 센 놈들. 그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즌에 워킹할까? 고민해 보는 것도 답일 수 있지 않을까?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내가 이런 종목을 볼 때 그것보다는요. 밑에 써놨죠. 산업 레포트를 보자. 지금 시즌은요. 산업 레포트 보는 시즌입니다. 개별 종목의 시즌보다는 이 산업이 철강이 어쩌고 화학이 어쩌고 엔터가 어쩌고 게임이 어쩌고 매일매일 많지는 않지만은 산업 레포트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좀 읽으십시오. 읽으시면은 조금 느낌이 옵니다. 여기는 이때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섹터가 될 거라고. 예를 들어 바이오가 돼요. 아스코가 열리니까 오늘 산업 보고서 보니까는 바이오만 한 2군데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바이오가 읽어보니까 그래도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안에서 기관이 사는 종목을 살지, 신규 상장주를 살지, 전통적인 유플라이마 기대가 되는 셀트론을 살지, 이것도 섹터가 정해져야지 그 안에서 스토리를 만들게 되고, 그죠? 섹터 안의 스토리가 좀 더 유효한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산업을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 특히 지금 시즌. 실적 발표 전에는 개별 종목을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산업으로 넘어오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다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건요. 산업을 보고 스토리가 될 만한 주식의 공부, 그리고 차트 매매를 같이 병행을 하시다 보면, 그죠?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거랑 지금이랑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 그죠? 좀 다릅니다. 시즌마다 방법이 조금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보니까는, 물론 제 말이 100% 맞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 나름대로 고민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그죠?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충정 삼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어땠나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마지막을 제일 짧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느껴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은 아직까지 해볼만 한 것 같고, 부채한도 협상 파열음이 나와서 빠진다면은 들어올릴 수도 있을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나고
소위 스토리 시즌이 좀 오는 것 같으니 좀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차트와 스토리를 공부해보는 시즌으로 일단 5월 23일을 보내면 어떨까? 그리고 요런 스토리, 요런 느낌은 아마도 5월 말까지 혹은 6월 초중순까지 그놈의 FOMC라든지 그놈의 그 부채 한도가 문제예요. 그것만 없으면 이렇게 좀 같이 공부하면서 실실 웃어가면서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요게 조금은 문제? 좀 지켜보시죠. 일단은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할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좀 더 새로운 혹은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